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장 보러 온 하랑의 엄마입니다. 모유 안 나오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분유밖에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검출이 되면은 저희는 그거 하나만 믿고 애를 맡기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아이들이 먹는 건데 그렇게 기준치조차 허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저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많이 좀 걱정이 돼요. 안전 기준치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도 그것만 하나만 믿고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물티슈 사용하고 있는 게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8개 제품 중에 제일 괜찮은 거 저희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기준치에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거 자세하게 좀 해주고 엄마들이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랑이 어머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인터뷰하신 데 보니까 아이 소리도 들리네요. 유아 물티슈에 성인 화장품에도 금지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 또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중금속 분유 사태, 오늘 시장의 소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랑이 어머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혼수 문화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것인데요. 7919입니다. 노입니다. 혼수 비용 많이 들여 결혼하신 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 말고 저렴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땡땡땡 주셨고요. 0406님입니다. 혼수 문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남편과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파혼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양가 합의하에 최소화한다고 해도 막상 결혼이 다가오니 점점 바라는 것이 하나씩 늘더라고요. 속상했지만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이니 제가 양보했죠.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신부셨나 본데, 네. 양보가 어려울 때도 있죠.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예스,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쉬었다가 스포츠 뉴스부터 들어보죠.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스포츠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관련 소식 들어보죠. 뭐 역전쇼를 벌였나 보죠? 네, 오늘 그 전국체전 수영의 이 개영 800m 종목이 열렸거든요. 네. 이 경기가 열린 경기장이요. 이 문학 박태환 수영장이라고 해서 박태환 선수 이름을 따서 지은 네. 수영장입니다. 네. 여기서 열린 대회에서 이 박태환 네. 선수가 인천시청 소속으로 인천 대표로 출전을 했는데요. 네. 개영 800m면은 이제 4명의 선수가 200m씩 헤엄치는 걸 이제 릴레이로 하는 그런 종목인데, 예. 박태환 선수 마지막 영자로 출전을 해서 대역전극을 썼습니다. 네. 인천의 최종 기록은 7분 24초 63으로 이 전국체전 대회 신기록이고요. 예. 박태환 선수는 자유형 400m, 또 개영 400m, 자유형 200m에 이어서 이제 대회 사관왕에도 올랐습니다. 박태환이 그
자유형 200이랑 400 이 개인 종목에서 우승할 때요. 네. 2위 한 선수하고 한 6초 정도 그야말로 좀 엄청난 기록 차이가 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영에서 박태환이 있는 팀은 글쎄 국내에서는 거의 무조건 우승이다 이런 말이 있기는 했지만 오늘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정도의 역전극을 네. 예, 썼습니다. 이 박태환이 인천의 마지막 영자로 나설 때까지 네. 인천이 5위였고요. 예. 1위였던 전남하고는 약 5초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박태환 선수가 마지막 영자로 이제 자신의 구간 200m를 역영을 해서 결승선 약 10m 정도 앞두고 전남을 따라잡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2008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체전 출전을 한 거고요.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 앞두고 훈련이 한창이라서 지금 현재 대회 기간에도 하루 4-5시간씩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개인 훈련에도 꽤 많은 비중을 쓰기 때문에 지금 실제 경기에서는 자신 능력치의 뭐 한 70-80% 정도밖에 쓰지 않은 건데 그래도 역시 압도적인 국내 최강자라는 점을 이번에 입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개영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선수들하고 호흡 맞춰본 적도 없어서 호흡 맞추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야말로 굉장한 장면 보여줬고요. 박태환 선수가 모레 이 혼계영 400m의 마지막으로 나서서 이 대회 5관왕에 도전합니다. 4관왕도 대단한데 5관왕에 도전한다고요? 네, 이미 2007년하고 2008년에 네. 개인적으로 5관왕을 한 적이 그래요? 있거든요. 네. 예, 이번에 5년 만에 다시 도전합니다. 그럼 5관왕 3연패에 도전하는 거네요. 네. 아니요. 2008년 이후로 이제 5년 만에 나왔으니까요. 네. 그냥 역대 개인 세 번째 이제 5관왕이 그래요? 네. 예. 홈그라운드에서 확실하게 자기 기량을 보여주네요. 네. 네. 프로야구 소식 좀 들려주시죠. 박경환 예. 선수가 은퇴합니까? 네, SK의 그야말로 현역 최고 포수로 불렸던 박경환 선수가 오늘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SK는 이제 박경환 선수가 SK 2군 코치로 새 출발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박경환은 긴 설명이 필요 없죠. 1991년에 쌍방울 입단한 후에 23년 동안 활약을 했고요. 현대 소속이던 98년, 2000년 한국 시리즈 우승한 것 비롯해서 SK에서 2007년, 2008년, 2010년까지 세 차례 더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네. 통산 2043경기에서 홈런 314개, 또 995타점 기록을 했고요. 홈런 기록은 프로야구 역대 5위, 또 현대 시절이던 2000년 5월 19일에 하나전에서 한국 최초로 4연타석 홈런을 친 기록도 있습니다. 공격이면 공격, 그다음에 포수 역할이면 포수 역할 다 굉장했던 선수인데요. 박경환 선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2패 뒤에 4연승으로 우승했던 2007년 SK에서의 한국 시리즈를 꼽았습니다. 23년간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진정성 있게 전수하겠다. 이렇게 은퇴 소감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지도자로 또 새 인생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 거포 안방마님 정말 한국 포수의 대명사가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정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정체가 더디게 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긴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외곽 쪽으로도 목동교에서 오목교까지 짧게 밀립니다.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는 목동교 위에서 시속 20km 미만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자유로 방화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성산대교까지, 그리고 이촌동 부근 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구간 밀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구리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 여유가 있는데요. 도심 쪽으로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쪽으로 가는데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밖에 한강다리 중에서는 동호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 뒤쪽으로 이어지는 동호로 약수고가차도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한남대로도 남산 1호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강 남쪽으로 넘어가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죠. 인륜지대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결혼, 참 정말로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결혼 준비 비용에만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예비 부부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정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평균 남녀 결혼 준비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예비 부부들은 얼마의 비용으로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결혼 한 달을 앞둔 예비신부 유지영 씨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지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혼 한 달 앞두고 계시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바쁘시죠? 네. 네. 얼마 동안 뭘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달간에 뭘 준비하고 계신지 또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갑작스럽게 결혼 준비를 좀 앞당기게 된 편이라서요. 네네. 결혼 준비, 실제적으로 준비한 거는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비용 산출해 보니까 어느 정도예요? 저희 예비신랑 저희 남편 되는 사람은 네. 집을 구매하느라고 조금 많이 들었어요. 어느 그래서, 정도죠? 1억 6천 정도 들었고요. 전세인가요? 아니면 구입하셨나요? 구입했고, 네. 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부분도 조금 네.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유지영 씨는요, 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요? 네, 저는 이제 집에 넣을 혼수라든지, 뭐, 가전제품이나 주방용품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다 준비했고요. 네. 저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네. 원래 생각한 예산에서 벗어났습니까? 그 범위 내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집을 구매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사실 없었어서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네, 집 네. 구매하느라고 조금 예상해서 네. 초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앞으로 또 결혼식 치르려면 예식장 비용, 또 예식하는 데 네. 들어가는 하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하고 계신지요? 제가 예식장이랑 뭐 요즘 말하는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패키지로 묶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다른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다 합쳐서 그래도 200~3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200~300만 원? 네네. 네. 저는 결혼한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조금 전에 스드메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게 뭔가요? 죄송합니다. 스드메라는 것은 이제 스튜디오랑 네. 이제 스튜디오 촬영이랑 네. 드레스 그다음에 네. 여자 이제 신부들이 하는 메이크업 그거를 네. 이제 앞글자만 줄여서 그래요? 스드메라고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배웠습니다. 네. 200만 원. 저건 없네요. 비디오 촬영 뭐 이런 건. 네. 네. 비디오 촬영도 이제 다 옵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 저희는 다 포함한 가격으로 거의 네. 30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건 너무 비용이 비싸다, 과하다 이런 항목은 없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한 번 하는 결혼이라서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쓰고 싶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뭐 네. 스튜디오 촬영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케라든지 아니면 네. 비디오 촬영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남편분과 예비 남편분과 싸우진 않았어요? 네, 잘 조율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싸웠어요? 그래서 네. 약간은, 다툼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조율해서 잘 해결했어요. 네,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행복한 감사합니다.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비 신부 유지영 씨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결혼 비용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주택 구입 비용을 제외한 1인당 결혼 평균 비용이 약 5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비용 과연 어느 선 정도가 합리적인 비용일지 한국소비자원 유통조사의 이기현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시즌이 돼서 그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들 남녀 평균 결혼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네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요? 네, 최근 2년 이내 그 결혼했던 결혼 당사자 500명과 그 결혼 혼주 500명 등 총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조사 전문 기관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 1인당 결혼 비용이 한 5,200만 원 정도로 그 조사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자의 경우가 5,414만 원 정도, 그리고 여자는 4,874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남성분이 좀 많네요. 네네. 과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하면은 많이 상승했죠. 저희가 뭐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벌써 10년 전부터 이래 보면은 한 3천만 원대, 그 다음에 뭐 한 2, 3년 지나서 4천만 원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뭐 물가 인상률 이런 거는 반영이 되나요? 네. 그런 것보다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용하는 그 서비스라든지 물품 이 부분이 고급화돼서 옛날보다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잘 살게 됐다 뭐 이러면서 그 사업자들이 뭐 일생에 한 번 하는데 좋은 것 하시죠. 약간 이렇게 또 권유하는 그런 네. 것도 있고요. 그렇게 권하면은 또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혹하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 결혼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부를 과시한다든지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상당히 이제 고가의 상품을 권한다고 했는데 뭐 한두 가지 예만 좀 들어봐 주실까요? 아, 네. 요즘에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호텔에서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요. 뭐 1억은 보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얼마 전에 그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그 신부 신랑이 그 행진하는 그 행진로의 꽃 장식 뭐 이런 것만 해도 막 2천만 원이 든다는 등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바로 그 고급화 내지는 좀 초호화판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결국 이제 결혼식장, 장소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호텔이 역시 가장 비쌌는데요. 물론 이 전국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 최고급 호텔 그런 비싼 정도는 아닙니다만 호텔의 경우가 2,400만 원 정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 웨딩홀이 1,538만 원, 그리고 종교 시설이나 이제 공공 시설이 좀 저렴한데요. 거기는 한 1,420만 원에서 1,44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도 다 2천만 원대네요. 네. 네. 소득 계층별로는 당연히 결혼 준비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차이가 납니까? 네. 저희 그 조사 1,000명 그 계층을 월 300만 원 이하 계층, 그리고 중간 계층, 월 800만 원 이상 계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 300만 원 이하 계층과 800만 원 이상 계층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월 300만 원 이하 소득 계층은 결혼 비용이 4,100만 원 수준이었고요. 월 800만 원 이상 계층은 7,200만 원 정도로 나타나서요. 이 양자 간에 한 1.7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1.7배, 거의 2배인데. 네. 그러면요, 최저로, 자, 네. 아주 비싼 거 다 빼고, 최저로 준비하시는 분들 주로 어떤 항목들을 하는지 또는 어떤 항목들을 빼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최소 비용 사용자를 보니까 결혼 비용이 334만 원이고요. 최고 비용 사용자는 한 3억 3,600만 원으로 이게 양자 간에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대개 보면은 뭐 다들 그렇습니다만은 약혼식이나 함들이 뭐 그다음에 그런 식장 내 꽃장식이나 뭐 케이크 축포 뭐 그다음에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방문할 때 이바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좀 생략하거나 그 준비하는 비율이 좀 작았습니다. 네, 100배 차이.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흔히들 이제 결혼할 때 혼수, 예물, 예단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 과정에서 양가 집간의 다툼도 있고 이런 보도를 심심찮게 보는데요. 네네. 평균 어느 정도 듭니까? 아, 네. 그 결혼식 비용 5,200만 원을 보면요. 혼수가 한 1,600만 원 정도 들고요. 예물과 예단은 한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요? 네네. 네. 자, 이 3천만 원, 참 말이 3천만 원이지 정말 결혼하기 쉽지 않은데 이 허니문 푸어라는 신조어도 있어요, 사실요. 네네. 네.
이제 언론이 만들긴 했습니다만요.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혼과 함께 이제 빚을 지면서 이제 가난해진다는 건데. 네. 이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결혼 비용에 투자를 하는 것. 아, 네. 사실 이렇게 보면요. 그래도 젊은이들이 좀 현명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데 빚을 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부유계층이 굉장히 이제 과시적으로 사용하는데 결국 허니문 푸어의 그 원인은 이 과도한 주택 비용이 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주택 없이는 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이제 대출 같은 걸 받아서 주택 마련이나 전세를 얻어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허니문 푸어라는 이제 용어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참 간소한 결혼식, 흔히 많이 쓰는 말로 착한 결혼식 좀 해보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네. 현실적인 대안이 있냐 없냐라고 할 때 참 말문이 막히는데 이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결혼식 방식이 좀 바뀌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의식의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초대 하객을 100명 이내로 진정하게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초대하고요. 네. 그리고 그 부모님 손님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당사자 위주로 진정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 그리고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그 비용도 이렇게 많이 안 들고 아주 뜻깊은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진국들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유통조사팀의 이기현 팀장이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바람 분다 신상 자켓 싸게 사고프다 위메프 세카야시 우리 자기 최신 기가 사고프다 위메프 무료 배송 5% 적립 200% 최저가 보상까지 이승기 이서진도 쇼핑은 위메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이제는 빚을 지면서까지 결혼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수에 맞춰 결혼하라 이런 이야기는 말하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마음처럼 쉽지 않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혼수문화 이대로 좋습니까? 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죠.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육지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늘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이 같았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T 회장이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부터 있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이 오늘 경기도 성남의 KT 본사와 서울 서초동 사옥 그리고 이석채 KT 회장의 자택 등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2월과 이달 초 참여연대 등에서 이석채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KT가 적자인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관계사에 투자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한 게 아닌지 또 사옥 매각이 적정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관한 여러 종류의 내부 전략 보고서나 결제 문건 등을 집중 확보했습니다. 또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고발 내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정도의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은 이석채 KT 회장이 자리에서 유지하기 상당히 힘들 수도 있겠네요. 네. 자리 유지뿐만 아니라 뭐 검찰 수사니까요. 근데 네. 곤란해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요. 네. 다음에 신용과 또 과징금 문제 좀 짚어보죠. 과징금, 부담금 이런 거 안 내면은 앞으로 개인 신용 등급에도 악영향을 받게 되나 보죠? 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같은 거는 미뤄두고 안 내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500만 원 이상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료와 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료가 제공되면 고액 체납자는 은행 대출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이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익금 납부기간이 지났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0일 이내에 사유와 대상을 기재한 독촉장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2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압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세금, 과징금 이런 거 안 내면은 살기 힘들겠네요. 네,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닷가재라고 합니까? 이제 랍스터, 활랍스터라고 이렇게 홍보물에 쓰여 있는데 이게 10,000원 이하의 가격들이 많다고요? 네, 고급 요리로 생각되는 랍스터를 대형 마트들이 10,000원 이하의 가격에 선보이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내일 모레부터 미국산 랍스터를 한 마리당 10,000원과 9,9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월 초에도 이미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랍스터를 이렇게 10,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랍스터 전쟁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당시 랍스터가 모두 판매돼서 큰 인기를 얻어서 1인당 판매 랍스터 수를 제한해야 할 정도였다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형마트들이 랍스터 전쟁에 나선 이유는 최근 일본 원전으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신 대서양 등 먼 바다에서 잡은 해외 수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 기후변화 탓에 미국 랍스터 수확량이 늘면서 랍스터 가격이 급락해서 대형마트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랍스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법무법인 테일의 미녀 변호사죠. 배승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네, 스튜디오가 아주 빛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과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법률적인 지식을 같이 짚었는데 영남제분 사건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영남제분 그러면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는데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2002년 경기도 하남시에서요, 한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되는데 이 시신에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이 맞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 명무법대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어떤 여대생이 살인이 되는데 이 알고 보니까 살인자들을 잡게 되니까 살인자들이 자신들은 죽인 것이 누구를 통해서 죽인 거다. 우리가 일부러 죽인 건 아니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청부살인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바로 청부살인한 자가 누구냐 하니까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충격적이게도 이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였죠. 바로 윤 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 씨입니다. 네. 윤 씨가 왜 죽였냐 그랬더니 자신의 사위와 그 죽은 여대생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서 이 여대생을 살인했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지금 사실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서 병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족들이 검찰에 그 교수를 고발했고요. 네. 방송이 나가자마자 이제 남편도 같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허위 진단서, 과정 진단서를 작성한 그 혐의를 받고 있었던 그 문제의 해당 교수. 네. 네, 그 부분은 또 해당 병원 측에서 이제 또 징계도 받고. 네. 그랬죠? 네. 자, 이게 의사들이 이렇게 허위 진단서를 떼어주는 것은 결국 이 피의자 하모 씨가 청부 세례한 혐의가 있었지만 결국 병원에서 이렇게 편하게 호화병실에서 지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범죄 사실로 이게 사건이 진행됐습니까? 네. 이번에 열리는 형사재판은 과거의 살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허위 진단서 작성을 교사한 윤 씨의 남편 유 씨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류 씨의 경우에는 의사한테 윤 씨를 좀 아프게 좀 적어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건넨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돈이 또 회사 돈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가 되고 허위 진단서 작성의 교사 그리고 배임 증죄죄가 되고요. 의사에 대해서는 이제 허위 진단서 작성죄와 그것을 행사한 죄 그리고 돈을 받은 것에 의해서 배임 수증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떼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돈을 도대체 얼마를 받았어요? 돈을 $1만 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러는데 네.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돈도 받고 또 허위 진단서도 작성하고 돈을 안 받았어도 허위 진단서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거짓 환자 행세를 할 수 있도록 결국 의사가 허위 과장 진단서를 떼어주면서 병원에서 아주 돈이 많으니까 호화병실에서 아마 특급실에 있었겠죠. 네, 병원비로 VIP실에서. 예, 맞습니다. 병원비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2억 5천만 원이요. 병원비로요? 네. 도대체 얼마 동안 있었기에 병원비가 이렇게 집을 한 채 사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2억 5천만 원. 네. 병원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은 징역형 집행을 교묘하게 피해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뭐라고 할까요?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병역 피한 거나 비슷한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군대라는 것이 어차피 가야 되는 건데 네. 이 징역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반성을 해야 되고 분명 예. 그 안에서 교도를 하고 와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네. 돈을 이용해서 네. 그리고 밖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의 네. 공분을 사는 것이죠. 네. 병역 문제하면 상당히 민감한데 특히 법 그러면은 이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결국 병원에서 징역형 집행을 한다. 2억 원 이상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야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네. 이런 윤 씨의 행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배 변호사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사건이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 못하고 네. 지금 이 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극악무도한 네.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이거를 뭐 자신의 반성 없이 돈으로 이용해서 예.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문제가 되고 이 노블리스 말라드에 대한 이 노블리스 말라드요. 예, 네. 사회적인 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즈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좀 그 돈 있는 어떤 좀 어느 정도 사시는 네. 분들이 갖춰야 될 도덕적인 의무. 그런 의무라고 할까요? 네. 네, 노블리스 말라드. 말라드, 예. 말라드는 뭡니까? 네, 이런 귀족들이 병들거나 부패한 귀족 이런 부분을 요즘 최근에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그래요? 말로 쓰고 있어요. 네, 노블리스 말라드. 네. 오늘 많이 배우네요. 말라드. 네. 자, 앞서서 이제 윤 씨가 유방암과 파킨슨스 병을 이유로 이렇게 가짜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받아서 이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서 호화로운 병원 생활, 입원 생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고 했다고 했는데 형 집행정지. 네. 이게 뭡니까? 네. 이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수감되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잠시 형을 집행하고 나가서 병을 치료하고 와라.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은 다시 형을 집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검사에게 신청을 해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나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가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구치소나 네. 그쪽에서는 병원이 없습니까? 구치소 안에도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암이라든지 파킨슨스병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의사가 그 안에서 치료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군요. 예, 제대로 된 병원에서 갖고 와라. 예. 근데 이런 치료받을 권리 같은 거는 국가에 네. 대한 국가가 기본적으로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돈 없는 분들이 수감되었을 경우에 나도 좀 나가서 형 집행정지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 할 경우 네. 돈이 없으면 뭐 나갈 수도 없겠네요. 형 집행정지를 신청도 못 하겠네요. 형 집행정지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해도 받아갖고. 네, 받아서 나가서 네. 그 치료는 받을 수 있겠죠. 뭐 빚을 내서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통원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형 집행정지 기간에는 네. 자유롭게 병원에 갈 수 있고요. 다만 그렇군요. 이제 보통 받기가 어렵죠. 네. 네. 보통 받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변호사 아주 그 유능한 변호사분이 하면은 가능한가 보죠. 이렇게 이 윤 씨의 경우를 보면요. 네, 유능한 변호사라기보다는요. 네. 그때 소위 정경환 씨,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이나 네. 김옥희 씨 혹은 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네. 이재현 그룹 회장 네. 이런 분들 그 재벌층이나 고위층에게는 이게 쉽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항상 이렇게 쉽게 나와서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왜 네. 이렇게 재벌 그룹이라든지 돈 있는 분들은 언론에서 보면은 검찰에 들어갈 때는 뚜벅뚜벅 걸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 보면은 병원에서 아파서. 휠체어 타고 나오지 네, 않습니까? 아파서 그래서 나오죠. 네. 정말 아픈 거냐 아니냐. 네. 그래서 정말 진단서가 맞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네. 이런 경우만 되나 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냐. 네. 교도소 안에서는 치료를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예. 나가서 받고 와라 이런 부분인데요. 예.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사망한 자가 한 2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맞네요. 네. 형 집행 정지가 되지 않아서 사망한 네. 자가 85명 정도로 집계되어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건데 예.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분들은 쉽게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줬고 이것을 검사에게 제출해서 검사가 집행정지를 해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자 돌아가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네. 뭔가를 했네요. 짬짬이. 그렇죠. 의사와 꼭 검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예, 되네요. 그렇게 네. 보이는 거죠. 그 앞에 또 변호사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일을 처리하느라고. 뭐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없으려면 결국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좀 제대로 네, 그렇죠. 돼야 실천이 되겠네요. 돼야 되죠. 네.
안 됐을 경우에는 노블레스 말라드. 아, 오늘 말라드까지 확실하게 좀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 바로 그 문제 의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허위 진단서를 떼준. 작성자. 네. 그분은 어떤 이유로 또 재판이 회부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의사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런 작성한 것과 자기가 이제 윤 씨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허위 진단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행사했다. 행사죄와 돈을 받은 거 배임 수재죄가 문제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행사죄로, 허위 진단서 작성죄로 처벌을 받으면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로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의사로서 활동할 수 없으면 의사협회에서 자동으로 제명이 됩니까? 예, 결격 사유가 돼서 의사로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네, 치명적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밥벌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재판 과정에서 제자들이 뭐 탄원서 등을 냈는데요. 자신들이 이제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박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보도된 것에 따르면은 윤 씨의 남편, 그러니까 영남재분의 회장, 이분도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분은 그 회사 돈을 가지고 2억 5천만 원의 병원비를 냈고요. 이 부분은 횡령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의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네줬기 때문에 배임 증죄죄로 이 두 가지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 검찰, 검사 이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